이런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고민을 해결해보고자 저도 프라이드 성형외과 개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라이드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프라이드 성형외과 서현우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처음 성형외과를 찾아가기 전 체크해봐야 할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체로는 10대 청소년기에 첫 성형을 하러 가게 됩니다. 반에서 친구들끼리 라인 잡아보고, 또 같은 반에 잘된 친구 있으면 그 친구 따라가고, 또 엄마 따라가서 할인해준다고 하면 바로 누워서 수술 침대에 누워서 수술해버리고, 이러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해결하기 아주 난처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간 꼰대 삼촌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중에서는 10대, 그리고 남성들은 20대의 자존감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다. 그 중에서도 제가 신기하게 본 게 10대 여성의 자존감이 가장 낮다고 한 게 외모 때문에 라고 분석되어 있는 글을 봤어요. 특히나 SNS가 발달된 대한민국에서 이쁘고 잘생긴 애들은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나의 외모를 보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려고 오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 차지하고 있는 그 마음의 본질은 뭘까? 제 생각에는 바로 프라이드, 이 자존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커서 대학 가서 해도 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때 가서 해도 이뻐져도 늦지 않다. 또 지금은 외모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10대에 낮아져 있는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가벼운 성형수술 정도는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는 뼈가 다 자라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가벼운 쌍꺼풀 수술 이상은 잘 권하지 않거든요. 또 성형외과 의사가 너무 성형 권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곧 10대가 되는 저희 딸에게도 만약에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라면 쌍꺼풀 수술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이 무서운 법이죠. 수술이 잘 됐을 때의 기대감만큼이나 두려운 것이 수술하고 이제 망하면 어떡하지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카페에 가보면 확실히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사전 지식 공부를 충분히 하시기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요새는 유튜브에 보시면 성형 지식이 정말 많잖아요. 차고 넘칩니다. 이전에는 의사들만 알았던 수술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상담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매몰, 절개, 인아웃, 아웃라인 이 정도는 다 알고 가시죠. 하지만 질문을 하실 때 쌍꺼풀을 몇 미리로 하시나요? 피부 절개는 어떻게 하시나요? 눈매 교정을 한다면 몇 미리가 올라가게 되나요? 고정은 어떤 조직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만약에 던지신다면 상담하는 성형외과 의사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상담 자체도 더 디테일해지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더 진지하게 디테일하게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객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의사들도 수술을 망하지 않으려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 성형수술에 대한 고민을 가장 깊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식 트레이닝을 받고 경력이 일단 5년 정도 이상 쌓인 성형외과 의사들은 일단 자신들이 가서는 안 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는 넘어가고, 그리고 이상이 생기지 않는 그 사이, 그 길을 가려고 성형외과 의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느 정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술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술이 100% 안전하다라는 말도 거짓이지만, 또 이제 이 수술을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도 대한성형외과 학회에 소속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불안감을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담실장은 성형외과에서 이런저런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 병원이 나에게 너무 많은 추천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신다면 적어도 3군데 이상 병원을 다녀보시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처음이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상담도 2-3번 받아보면 훨씬 그 상황 자체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같은 말을 들어야 용어도 친숙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성형외과에서 공통적으로 권유하는 수술이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듣다 보면은 이제 그 정도 항목도 좀 정리될 수가 있고요.
나에게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정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인생에 몇 번 하지 않는 성형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이것저것 발품 팔고 손품 팔고 이제 하다 보면은 딱 꽂히는 병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병원을 찾을 때까지 일단은 손품, 발품을 꼭 팔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기본 지식을 쌓으면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시기는 할 거예요. 아, 내가 어떤 게 필요하구나. 만약에 우리가 기본 지식이 없으면 핸드폰을 사러 가도 비싸게 사고 주렁주렁 부가요금제까지 달고 오잖아요. 하지만 내가 기본 지식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 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의 여러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 처음 성형외과를 찾는 분들이 걱정하는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어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길기도 한데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성형 알아야 할 것도 많고 겁이 나고 어려우실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일단은 손품, 발품으로 기본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또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병원을 잘 선택을 하고 그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한다면 망할 거라는 그 걱정보다는 잘 될 수 있다. 그 선을 잘 지키면서 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자존감, 자신감이 올라갈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고민을 해결해보고자 저도 프라이드 성형외과 개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에게 필요 없는 수술을 권하지 않고 저 자신도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이되 그리고 무리가 될 수 있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리고 받는 고객님들이 수술 후에 높아진 자존감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프라이드 성형외과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님들 한 분 한 분을 상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프라이드를 위해서. 지금까지 프라이드 성형외과 서현우 원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